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되기 성투사입니다. 자, 오늘 오전 장중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강하게 먹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들이 또 이긴 거죠. 지난 5월 4일날 수급 동향을 말씀드리면서 개인들이 이번에는 또 상승 쪽에 베팅을 했다. 즉 5월 4일은 하락하고 5월 6일은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베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결과만 봐서는 일단 개인들의 승리가 또 나온 거죠. 그래서 수급 동향 또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오늘 오전 수급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상승 출발한 이후에 코스피는 상승폭을 일단 반납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매도라든지 기관 매도가 좀 이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수급 동향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것인지, 또 이 상승폭 반납한 부분은 다시 되돌림으로 상승 전환을 시켜 놓을 수 있을 것인지 또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특징 종목으로 치료제 관련주들이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미셀, 그리고 신풍제약, 진원생명과학, 이렇게 치료제 관련주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잘 갈 것 같았는데 또 좋은 소식들 많이 있었는데 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먼저 볼게요. 분봉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분위기가 확실히 드러나죠. 아침에 상승 출발, 일단 호재가 강하게 먹혔어요. 아침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은 그 화이자에서 치료제 임상에 들어간다, 좋은 얘기가 전해졌고,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강하게 먹혔죠. 그 다음에 유가도 반등을 했어요. 지금 수요가 다시 살아남음에 따라서 유가도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렸죠. 지금 미국 시장도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의 상승 흐름을 연결시켜 가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에서도 이제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경기의 저점이 지났다, 이제 점차 좋아질 일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밀려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한 가지 이제 변수가 남아있다라면 미중 무역 관계에 따른 갈등 고조죠. 이 부분은 지금 아직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일단 예상대로 반발하고 나서는 모습이긴 한데, 그 이후에 이제 제스처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건드리고 들어가서 뭔가 싸움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말로만 끝나게 된다면 그냥 유야유야 묻히고 그냥 끝나버리는 상황이 좀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에 좀 이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중국도 물고 늘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나리오, 중국이 일단 져주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져줘야 되느냐, 인정하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미국의 이제 수입품을 조금 더 확대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만 예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상황 그러하고요. 그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는 일단은 호재가 더 강하게 먹혀 들어간 모습이라서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죠.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살짝 돌리는 모습인데요. 이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지 좀 봐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많이 하락한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 그러면 이 상황이 이제 반등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당장은 좀 어렵겠죠. 왜냐면 이렇게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는 보통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가더라도 썰고 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밥 먹으러 갈 시간이잖아요. 이제 점심시간 거의 다 돼가니까 아마도 상승 반전 조금 하더라도 그 탄력이 좀 주춤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크진 않아요. 일단은 살짝 내려간 모습이고요. 1% 상승 유지하고 있죠. 장중에는 1.5%까지 올라섰는데 조금 밀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밀릴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밀리지 않았음에 조금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휴 전에 현금을 확보해 놓고 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5월 4일날 주가 내리는 거 보고 더 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5월 4일날은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5월 4일날 매수한다기보다도 한 번 더 빠지면 매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대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딱 맞닥뜨려진다면 더 싸게 사려다가 오히려 더 비싸게 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네. 아무튼 뭐 시장 자체는 이런 단기적 등락은 좀 나올 수 있어도 우상향에 대한 관점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것만 보고 가자. 이 의견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일단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이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수가 버텨주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 기관 매수는 순매수예요. 그 다음에 외국인 매도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수가 일단 살짝 밀린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10시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외국인 매도가 잠잠하다가 갑자기 훅 들어가죠. 네, 그 시점에서 개인 매수도 같이 늘어나는 모습인데 외국인 매도가 훅 들어가기 때문에 지수가 좀 밀렸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그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일단 다시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또 증시가 다시 연기금 매수와 기관 그 개인들의 그런 주춤세로 인해 가지고 네,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수급 동향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가 확장되고 있는 모습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연기금 것만 따로 볼게요. 그러면 연기금은 일단 뭐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매수를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어요. 그렇다면 지수를 방어해 주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뭐 지난 주말에 매도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그냥 네, 단기적 차익 실현이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아마도 이제 손절 쪽도 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뭐 인버스 같은 경우에 투자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있었을 테고요. 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까지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손바뀜으로 어떻게 다 가고 있는지는 수급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매도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수급 동향을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떠한 종목군들을 오전 동안에 사고 팔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별 확정입니다. 이게 5월 4일날 나왔었던 부분인데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보셨듯이 인버스 쪽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엿을 좀 먹었겠죠. 네. 금융투자 쪽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융투자는 아마도 인버스 쪽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아침에 매도가 나온 것은 뭐 손절 매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많이 샀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인버스 조금 사긴 했는데 뭐 금액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별한 부분은 아니었고요. 순 매도 부분에선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있었죠. 개인들이 이제 레버리지를 매수했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인버스 매도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요, 지금 10시 시점에서 집계 상황을 좀 볼게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특별히 정리를 안 했는데, 네, 그죠?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그, 인버스라든지 레버리지 쪽, 보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S51, 그 다음에 신한지주 이런 쪽에 지금 매수는 들어가고 삼성전자를 매도를 일단 하고 있다. 일단 끝나봐야지 알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은 네, 레버리지나 인버스 쪽에 지금 그 올라온 부분이 전혀 없어요. 기관 쪽에.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포지션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뭐 하루 만에 샀다 팔았다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오늘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기 매수가 들어가 있네요. 삼성전기. 삼성전기 주가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삼성전기, 현대차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기름 관련주들 매수를 좀 하고 있네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유가 상승에 따른 그런 부분이겠죠. 지금 정유섹터 쪽이 유가가 내려감에 따라서 실적이 아주 엉망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엉망이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유가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기름 싸면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수입해서 받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입이 가지고 있는 재고는 비싸게 산 재고잖아. 그러면 지금 기름값이 내려가면 이 판매 가격도 같이 내려가야 되는 거죠. 상품 가격도 같이 내려가는데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팔면 어떻게 돼요? 마진이 확 떨어지겠죠.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안 팔리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노베이션이나 그 SO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사상 최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지금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이런 거 사고 있다는 것은
뭐 이제 유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정상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포지션이 그렇게 그 레버리지 쪽이나 인버스 쪽, 즉 시장의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지 않았다라면 또는 개인들도 매수나 매도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시장의 방향성은 그대로 보고 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금융투자 쪽에 지금 뭐 손절을 좀 한 것 같긴 한데 그쪽에서 매도가 나온 것 같지 않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자세한 거는 네, 마감 시황에서 또 보고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방향을 일단은 개인들이 이기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승 기조를 계속 타고 있다는 것도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참고만 좀 오늘은 오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밀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네, 시장 밀리지 않으면 되는 거고 지금 상승폭을 반납했다가 다시 회복을 시켜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오히려 이게 양봉 전환이 돼버린다면 오늘도 개인들이 포지션 변화 안 한 것이 오히려 오전 동안에 잘한 짓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관들은 네, 포지션 변화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디가 이길런지는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개인들이 또 이길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외국인 매도가 조금 나오긴 했어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미셀 볼게요. 파미셀이 지금 주가 하락폭이 좀 나타났어요. 렘데시비르와 관련해서 이게 뭐 긴급 승인이 좀 났었죠. 치료제로 이제 세계 첫 승인이 난 사례가 돼서 렘데시비르의 주 원료를 지금 파미셀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건데 뭐 파미셀한테 직접적으로 사지는 않더라도 뭐 이 연결되는 유통망을 통해서 매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파미셀 것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데시비르에 대한 강력한 수혜주로 우리가 구분이 좀 됐었던 그 내용이고요. 5월 4일날 이제 상한가를 치고 오늘 약간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4%대, 5%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신풍제약도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 쪽으로 분위기가 좀 잡혀 있었던 그 내용이죠. 그래서 치료제 관련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FDA 쪽에서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대신에 이제 말라리아, 항말라리아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치료제 효과를 계속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꼭 뭐 클로로킨과 관련된 부분만 아니라 하더라도 네, 다른 쪽에서도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네, 이 부분도 뭐 그렇게 아주 동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치료제 입장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다 보셔야 되겠죠? 네, 진원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뭐 에볼라 쪽이긴 한데 뭐 유중 얘기 나오고 막 그래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왜 치료제 관련한 특히 파미셀 같은 경우는 사실 대장주잖아요.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인데 왜 빠졌을까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화이자에서 네, 치료제 임상이 들어갔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경쟁 상태가 나타난 거죠. 항상 이제 독점이 좀 돼야지 좋은 건데 경쟁 상태가 나타나 버리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뺏기게 됩니다. 또 지금 보시면 이제 뭐 렘데시비르가 긴급 승인을 받아서 세계 첫 번째 뭐 치료제로 등극이 됐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입지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임상을 통해서 만약에 더 안정적인 게 나왔다. 뭐 화이자 같은 경우는 뭐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기업이니까 이렇게 나온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입지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 렘데시비르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파미셀도 이렇게 주가가 흔들리게 되는데 신풍제약이나 진원생명과학처럼 조금 멀어져 있는 이런 쪽은 더 심하겠죠. 네, 그런 상황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 백신과 같은 부분들도 존슨앤존스에서 지금 뭐 내년 1분기면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계속 나오게 될 테고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한 기업이 독점하는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자율 경쟁을 통해서 나오는 게 좋겠죠. 다만 이제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이 내용들이 오히려 주가의 악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치료제의 임상 진입
이 소식은 분명히 좋은 소식이지만 종목에게는 악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의 특징주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전장 여기까지 봐드리고요. 오후 마감 시황에서 다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더 확대되지 않고 기관의 매수가 더 유입이 되어준다면 시장은 충분히 오히려 양봉 전환으로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제대로 잘 들고 가시고요. 좋은 흐름들을 유지해서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전 시황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